네, 김법성입니다. 유진이 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는 저기 좀 일찍 가서 첨삭을 따로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은 가에 대립하는 상황은 어떤 분야에서든 상대방과 나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가에 의하면 이런 대립 상황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타인의 말, 즉 연설을 통해 설득할 수 있다. 연설에 사용되는 설득의 수단에는 연설가의 성품, 청소의 감정 상태를 만드는 것. 그래서 가에 대한 내용을 쭉 썼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이걸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 전체에 일단 비교 느낌이 덜 난다. 알겠죠? 그리고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 가는 설득이고, 그죠? 나는 다수결, 다는 어떤 강제력, 힘,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나의 대립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의 사상 충돌이다. 이런 사상 충돌은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개입과 정치에 대한 어떤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만을 따르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로 이어진다. 소수의 의견이 계속 무시되어지는 국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수의 의견 또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의 대립하는 상황을 국가 간의 대립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과 조선의 대립 상황으로 청은 가와 유사한 방법인 말을 통해 조선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가와 다르게 국사에서는 설득의 수단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읽는 상대로 하여금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청은 진정한 의미의 대립 완화를 원하는 것 같이 않아 보인다. 청이 조선과의 진정한 대립 완화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을 써 회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국사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므로 두 국가가 대면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 진정한 의미의 대립 완화에 일조할 것이다. 자, 그래서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을 차이를 쓰라고 했는데 요약 느낌이 나는 게 가장 아쉬워요. 요약의 느낌이 난다. 자, 그리고 총평을 쓰면 이렇게 쓰면 B 정도 받겠습니다. 비교로 떡칠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요약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비교가 강하게 나도록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분에 썼듯이 비교가 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써야죠.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쓰자.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점수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B나 혹은 B-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표를 보면 텔레비전, 일간신문, 그리고 온라인 매체 순으로 신뢰도가 높으며 이용도 또한 신뢰도에 비례한다. 텔레비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뉴스 앵커 등의 성품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 앵커는 방송의 특성상 표준어를 사용하며 시청자들에게 깔끔한 인상을 준다. 반면 온라인 매체는 익명성이 악용돼 비속어 등이 난무한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텔레비전 뉴스 앵커가 더 좋은 성품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품을 중심으로 잘 썼네요. 그죠? 일간신문과 온라인 매체의 신뢰도의 차이는 미미하지 않은 반면 두 매체의 이용도 차이는 미미하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매체가 일간신문에 비해 이용자의 감정 상태를 더 고무하기 쉬운 것에서 비롯된다. 온라인 매체는 일간신문에 비해 더 자극적인 문체를 사용하며 댓글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의견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상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일간신문에 비해 온라인 매체가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도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다. 이 세 매체 중 텔레비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나머지 두 매체에 비해 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잘 썼네요. 그죠? 텔레비전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어때요? 설득에 지금 세 가지 요소, 제시문에 지금
가에 나타난 설득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감정, 그죠? 그 다음에 논리, 성품이잖아. 즉 텔레비전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떤 성품, 그 다음이 어떤 뭐 논리, 그 다음에 감정, 뭐 이런 걸 모두 다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일간 신문은 논리가 가장 잘 보이죠. 그 다음이 어떤 뭐 성품이나 감정인데 그건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성품까지 뭐 그래도 신뢰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온라인 매체는 감정이 잘 보이죠. 나머지 논리라든지 아니면 성품, 요건 잘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가장 많은 요소들을, 즉 설득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잘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보았을 때 텔레비전을 채택하고 있는 논거가 더 설득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간신문이 온라인 매체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것은 온라인 매체에서 알맞은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움에 비해 일간신문은 설득적인 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매체의 신뢰도가 점수의 과반을 하지 못한 건 타 매체에 비해 설득적 논거에 부족한 것,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 반면 나머지 두 매체의 점수가 과반인 것은 설득적인 논거의 수가 비교적 많음으로 대표된 것일 수 있다. 결국에는 어떤 매체의 특성과 그리고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어때요? 매체의 어떤 신뢰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신뢰도. 그 다음에 매체의 이용도는요. 이용도는 텔레비전은 시청각적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죠. 그죠? 일간신문은 어떤 활자입니다. 활자. 시각이죠. 그죠? 온라인 매체는 시청각입니다. 그렇지만 일간신문과 온라인 매체, 일간신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온라인 매체는 뭘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접근도가 당연히 텔레비전이 높죠. 텔레비전은 그냥 키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일간신문과 온라인 매체는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지금 유진이 지금 2번은 잘 썼어요. 총평을 하면 요거는 A입니다. A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번만 좀 제대로 썼으면 조금 통과됐을 것 같아요. 1번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것 같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비교하면 절대 좋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선명하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비교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을 간단하게 비교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잘 썼어요. 요 정도 쓰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논술은 긴 글이니까 2번 같은 거 쓸 때도 중요한 내용 단위로 단락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쓰면 충분히 자신감 가져도 써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1번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고 2번은 이렇게 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죠? 유진이는 저랑 뭐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어떤 글을 서술하고 펴나가는 능력은 잘 갖추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사고를 적극적으로 드러낼까에 좀 더 고민하시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감 끝까지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글을 쓰기 바랍니다.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